전에 제가 왜 그 계곡 정비 불법 시설물 네네. 정비하라고 했는데 그때 뭐 851건인가 그렇다고 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해서 재조사 중이잖아요. 네네. 지금 3월 말까지. 예. 그런데도 아마 누락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공직 기강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네. 대통령이 지금 제가 오늘 세 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누락을 하거나 이런 거는 이번에 재조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만들어가지고 네네. 실태 조사를 시키고 네. 신고를 좀 한번 받도록 하십시오. 제 SNS에도 아마 이게 지나고 나면 신고를 좀 시키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발견된 데는 표시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혹시 어디 갔더니 이거 숨겨져 있거나 은폐되어 있는 게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요. 네네. 그리고 추가로 지금 노동부 장관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노력하고 있죠. 네. 국회 입법은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어요? 예, 거의 다 입법 마무리 단계고요. 이제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작년 9.15 대책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것도 지금 몇 달 걸리고 있는데 너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안타깝게 좀 지연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산재 사망 사고 일보를 하라고 해서 매일매일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네. 제가 그 중에 특이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노동부 장관도 알고 있을 텐데 추락 사고가 여전히 많이 있고 공사장 추락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네. 축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왜 이리 많습니까? 네, 축사 개량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많은데 우선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고령자들이고 또 신고조차 안 되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단체, 지방정부하고 협업해가지고 최소한 지붕공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타 안전 지킴이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대체적으로 보면 지붕이 무너져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지붕공사를 한다는 것은 지붕이 약하다는 것이고 약한 곳을 올라가서 대책 없이 그냥 떨어집니다. 어쨌든 그 점도 지붕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그걸 특정 유형인데 각별히 좀 뭐 지침을 만들든지 원래 지붕에 올라가는 무슨 작업을 할 때 뭐 신고를 하게 한다든지 하여튼 뭔가 좀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5억 미만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붕 사고 같은 경우에는 축협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공사를 한다는 신고 정도는 해주면은 우리가 어디서 작업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 그 근처에 집중적으로 하여튼 그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십시오. 예. 여튼 계속 제가 보니까 지붕에 주로는 태양광 공사하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지붕 수리하다 떨어지고 예. 그분들이 또 대부분 고령자이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치명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는 그것도 안전조치를 좀 하면 되는데 지금 주의를 안 하거나 아니면 비용을 아끼려고 하거나 뭐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하여튼 그 위에 사다리라도 평평하게 깔고 작업하면 될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매트리스라도 제공해가지고 안전보건공단하고 해서 매트리스 같은 거를 제공하고 또 아니면 비용이 안 되는 데는 빌려도 드리고 네. 하는데 문제는 어디서 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파악해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장면을 보시는 사업자든 아니면 발주자든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떨어져 사망하고 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사회적인 비용도 그렇고 사업자나 일하는 분들이나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건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님, 전에 제가 왜 그 계곡 정비 불법 시설물 네네. 정비하라고 했는데 그때 뭐 851건인가 그렇다고 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해서 재조사 중이잖아요. 네네. 지금 3월 말까지. 예. 그런데도 아마 누락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공직 기강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네. 대통령이 지금 제가 오늘 세 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누락을 하거나 이런 거는 이번에 재조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만들어가지고 네네. 실태 조사를 시키고 네. 신고를 좀 받도록 하십시오. 제 SNS에도 아마 이게 지나고 나면 신고를 좀 시키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발견된 데는 표시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혹시 어디 갔더니 이거 숨겨져 있거나 은폐되어 있는 게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요. 네네. 나중에 전체적으로 공직자들 전부 다 누락시키거나 이런 공직자와 자치단체 여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도 징계를 넘어서서 징계는 당연하고 이거 직무유기거든요.
예. 알면서도 또는 제대로 조사 안 해가지고 다 누락해 놓은 거는 다 찾아가지고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국무총리실도 국무총리실에 공직기관 감찰팀이 있죠. 그래서 이건 공직 복무 자세에 관한 문제라서 아주 철저하게 체크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인사 문제인데 우리 그 각 부처청 각 위원회 뭐 위원회는 별로 없겠지만 부처청은 지금 인사는 우리 청와대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되 우리 각 부처청의 의견대로 인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건 안 된다 이런 거 외에는 옛날로 치면 뭐 중간에 꽂아 넣거나 무슨 우리가 마음대로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는 자율적으로 하되 철저히 하되 제가 그거 보니까 그 상층은 이렇게 좀 기강이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질서가. 근데 그게 하부 단위까지 제대로 예를 들면 엄정하게 공직 기강이 잡혀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직의 가장 기본은 기강인데 상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잘하고 못하는 건 다음 문제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든지 해야 될 당연한 의무를 안 한다든지 이거는 엄정하게 제재를 해야죠. 인사상 불이익을 주든 징계를 하든 아니면 직무에서 배제를 하든 그런 걸 좀 철저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잘하는 공직자들을 어쨌든 최대한 발굴을 해가지고 칭찬하고 표창하고 포장하고 인사상 혜택을 주고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뭐 다들 잘하시겠지만 한번 좀 더 챙겨보십시오. 이게 조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일을 하려면 이게 일하는 사람들의 조직 기강이 좀 분명해야 되는데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혹시라도 좀 누락되거나 아니면 잘 모르고 방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같은 말을 3번째 했는데도 현장에서 누락되고 감춰지고 보고가 비어 있다면 그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국무회의에서 나온 말은 그냥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더는 봐주지 않겠다는 공개 경고장이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정면으로 꺼낸 단어가 아주 강했습니다. 이건 직무유기 범죄다. 이 한마디가 오늘 회의의 분위기를 다 말해줍니다. 이건 회의의 핵심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 지붕 위에서 계속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 둘째, 계곡 불법시설 정비 과정에서 누락과 은폐가 반복되는 공직 기강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 뿌리는 같습니다. 해야 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결국 사람이 다치고 국가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먼저 산재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보고를 받다가 특이점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공사장 추락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축사 지붕, 태양광 설치, 노후 지붕 수리 과정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여전히 많다. 특히 고령 노동자가 많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작은 공사, 시골 축사, 태양광 설치, 지붕 보수 같은 곳이 오히려 사각지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은 많은 분들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큰 공사장은 안전모도 쓰고 그물망도 치고 감독도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작고 익숙한 현장입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잠깐 올라갔다 오면 되지. 돈 들여서 안전장비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쌓이다가 한번 미끄러지면 그날이 마지막 출근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도 바로 그 지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붕은 약한데 그 약한 지붕 위에 대책 없이 올라가고 신고도 안 되니 어디서 작업하는지조차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1911년 뉴욕의 트라이앵글 셔츠웨이스트 공장 화재입니다. 당시 146명이 숨졌는데 비상탈출 구조는 허술했고 문은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안전장치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 참사 이후 미국은 사람이 죽고 나서야 제도가 움직이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고 노동 안전 규정을 크게 손봤습니다. 안전은 늘 비용처럼 보이지만 사고가 나면 그 비용은 결국 생명값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준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1970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단지 한 사람의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산업화의 속도 뒤에 가려졌던 노동자의 생명과 인간다운 대우를 사회 전체에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다시 사람이 지붕에서 떨어져 죽는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아직도 그 질문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주문한 대책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지붕 작업 때 신고 체계를 만들고 현장 위치를 파악해서 안전지킴이를 집중 배치하고 필요하면 매트리스 같은 보호 장비를 제공하거나 빌려주는 방식까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고를 막으려면 먼저 어디서 위험한 작업이 벌어지는지 국가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고용노동부도 공식적으로 추락, 끼임, 부딪힘 같은 주요 사고 유형에 집중하고 있고 특히 추락 사고 예방에서 지붕 작업과 사다리 작업을 중요한 위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로 중소사업장과 건설, 제조업을 꼽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회의에서 나온 지적은 뜬금없는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위험을 더 세밀하게 파고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큰 고속도로는 카메라도 있고 순찰차도 있는데 사고는 오히려 시골길의 급커브에서 많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붕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 하루짜리 일, 잠깐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안전을 제일 먼저 빼버립니다. 하지만 추락사고는 몸으로 버티는 사고가 아닙니다. 특히 고령 작업자라면 작은 충격도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안전은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신고, 점검, 장비, 감독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더 무겁게 들린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계곡 불법시설 정비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벌써 3번째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이 누락되거나 은폐되면 그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공직기강 문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이 끝난 뒤에는 전국적 감찰반을 만들고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누락시키거나 숨긴 공직자와 지자체에 대해선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불법시설 그 자체보다도 왜 보고가 빠졌는가, 왜 현장에서 숨겼는가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행정의 오래된 병과도 닿아 있습니다. 큰 사고가 날 때마다 늘 나오는 말이 있죠. 몰랐다, 보고가 안 올라왔다, 현장 판단이었다.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립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 아닌가? 그래서 오늘 대통령의 발언이 무겁게 들린 겁니다. 이제는 몰랐다는 말로 넘어가지 않겠다. 누락 자체를 책임으로 보겠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일은 반복됐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그리고 훨씬 가까이로는 세월호 참사까지. 대형 재난이 터질 때마다 공통적으로 드러난 건 위험 신호는 있었는데 점검이 느슨했고 책임은 분산됐고 보고는 부실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재난은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치가 쌓여서 터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서 은폐와 누락은 단순 실무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 문제로 봐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이 대목을 조금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집안에서도 물이 새는데 첫날 바로 고치면 수리비로 끝납니다. 그런데 괜찮겠지 하며 덮어두면 나중에는 벽지가 썩고 전기선이 젖고 결국 집 전체를 뜯어야 합니다. 행정도 똑같습니다. 작은 불법, 작은 보고 누락, 작은 봐주기가 쌓이면 어느 날 국민은 큰 사고나 큰 불신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회의는 바로 그 작은 균열을 더는 방치하지 말자는 경고로 읽힙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마지막 메시지는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발굴해서 칭찬하고 표창하고 인사 혜택을 주고 반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인사상 불이익이든 징계든 필요하면 직무 배제든 상벌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아주 오래된 조직 원리입니다. 군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공직 사례도 그렇습니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똑같이 취급되면 조직은 결국 열심히 하는 사람부터 지칩니다. 반대로 잘못해도 아무 일 없고 보고를 빼먹어도 넘어가고 책임을 밀어도 자리가 유지되면 조직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대통령이 말한 하부 단위까지 기강이 잡혀 있는지 모르겠다는 표현은 바로 그 지점을 찌른 말로 들립니다. 결국 오늘 국무회의는 세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붕이 추락사는 더 이상 개인 부주의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 국가가 사각지대를 찾아내야 한다. 둘째, 불법시설 정비 누락과 은폐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공직 책임의 문제다. 셋째, 공직사회는 상벌이 분명해야 움직인다. 이 세 가지가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안전도, 행정도, 조직도 결국은 원칙이 현장에서 살아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사를 돌아봐도 우리 현대사를 돌아봐도 국가는 늘 큰 사건 뒤에 배우곤 했습니다. 뉴욕의 공장 화재 뒤에 미국은 노동 안전을 손봤고 전태일의 외침 뒤에 우리 사회는 노동의 존엄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선진국은 사고가 터진 다음 바뀌는 나라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고치는 나라일 겁니다. 오늘 회의에서 나온 말들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의 수위가 아니라 실행의 속도입니다. 지붕 위의 추락을 정말 줄일 수 있을지, 계곡 불법시설 은폐를 끝까지 찾아낼지, 공직사회에 열심히 하면 보람이 있고 잘못하면 반드시 제재가 따른다는 원칙이 실제로 작동할지, 이제 국민은 말이 아니라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무회의 한 장면을 보면 그 정부가 어디에 힘을 주는지 보입니다. 오늘 장면은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일을 줄여라, 숨기지 마라, 책임을 피해가지 마라. 이 세 문장은 단순 회의 발언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행정과 현장에 던져진 시험지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경고가 보고서에서 끝날지 아니면 현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지 저희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는 힘을 보태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